자, 오늘 해설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파리에 거주하는 작가 사이먼 쿠퍼가 18년 동안 쌍둥이를 키우면서 느낀 아주 생생하고 뼈 때리는 현실 육아 이야기를 함께 살펴볼 건데요. 이 쌍둥이들이 벌써 17살이 돼서 프랑스의 대학 입학 자격 시험인 바칼로레아를 치르고 이제 곧 파리의 집을 떠나 영국으로 대학을 갈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저귀 갈아주고 끝도 없이 저녁을 차려주던 그 영원할 것 같던 시간이 훌쩍 지나버린 거죠. 이제 부부에게는 조용한 빈 둥지만 남게 되는데요. 과연 지난 18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가 깨달은 부모의 진짜 역할, 그리고 그 현실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파헤쳐볼까요? 과연 진짜로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 건 누구일까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걱정하는 스마트폰 스크린은 정말 아이들에게 해로웠을까요? 이 질문들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함께 짚어볼 핵심입니다. 2000년대 초반 세상 모든 걸 통제할 수 있을 것 같았던 초보 부모들의 그 엄청난 기대감이 지난 20년 동안 현대사회의 예상치 못한 현실과 쾅 부딪히며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그 흥미진진한 여정을 지금부터 따라가 보겠습니다. 먼저 제1막 육아의 환상입니다. 초보 부모들이 흔히 갖는 통제력에 대한 믿음에서부터 시작해보죠. 그래서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바로 2000년대 초반 부모들의 그 높았던 기준과 현실 사이의 극명한 대조입니다. 시간을 2000년대 초반으로 쓱 돌려볼까요? 고학력 도시 거주자였던 쿠퍼 부부와 그 주변 부모들은요, 진심으로 이렇게 믿었어요. 내 개인적인 선택과 노력만 있으면 아이의 미래를 완벽하게 빚어낼 수 있다! 라고요. 그때 부모들의 성공 기준은 꽤 명확했거든요. 내가 아이와 몇 시간이나 놀아줬어? 3살짜리한테 책을 얼마나 많이 읽어줬지? 이런 게 훌륭한 부모의 절대적인 지표였죠. 그런데 현실은 다릅니다. 아무리 완벽한 육아 계획을 세워놔도 인생이라는 무대에는 부모의 계획 따위는 가볍게 박살내버리는 예상치 못한 복병들이 여기저기 숨어 있었던 거죠. 특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기 전에는 분위기가 진짜 살벌할 정도로 경쟁적이었습니다. 대놓고 말은 안 해도 부모들 사이에서는 보이지 않는 엄청난 육아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거든요. 이 시기 부모들은 사회적 성공을 열렬히 쫓았고 내 아이가 이 치열한 세상에서 무조건 성공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더 높은 교육의 사다리로 끊임없이 밀어 올렸죠. 그게 부모로서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라고 굳게 밀었으니까요. 하지만 인생이 어디 계획대로만 흘러가던가요? 제2막 예상치 못한 복병입니다. 잘 짜인 기획을 완전히 뒤흔들어버린 거대한 파괴자들을 만나보겠습니다. 이 짧은 3년이라는 시간이 이 가족의 삶을 어떻게 송두리째 바꿔놓았는지 한번 보세요. 2009년에 쿠퍼 부부는 처음으로 스마트폰을 샀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해인 2010년 애플이 아이패드를 떡하니 세상에 내놓았죠. 갑자기 부모들은 이 화면이 우리 아이들에게 해로운 거 아니야? 라는 한 번도 상상조차 못해본 거대한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가족에게 찾아온 진짜 위기는 기술 발전이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에 2011년 작가의 아내가 암 진단을 받게 되거든요. 내 아이를 최고의 엘리트로 키우겠다던 그 찬란했던 육아 목표들이 그야말로 일순간에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50대 50, 50대 50입니다. 부부가 떨리는 마음으로 전문의에게 아내의 생존 확률을 물었을 때 의사가 그 자리에서 계산을 마친 뒤 건넨 너무나도 뼈아픈 숫자였습니다. 살아남을 확률 절반, 그리고 사망할 확률 절반. 이 순간 아이가 몇 살에 글을 떼고 나중에 어떤 대학에 갈지 그런 건 더 이상 단 1%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삶과 죽음이라는 가장 원초적이고 두려운 현실이 이 가족을 완전히 덮친 겁니다. 병원에 그 오래된 중세풍대를 함께 걸어 나오면서 아내가 남편에게 묻습니다. 나 무사할 수 있을까? 작가는 옆에서 하루가 다르게 야위어가는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속으로는 절망적인 결과를 직감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입 밖으로는 그저 다 괜찮을 거라는 웅얼거리는 거짓말밖에 할 수 없었죠. 그리고 그 가슴 찢어지는 순간 아내는 남편에게 만약 자기가 죽게 되면 이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키울 건지 홀로 남겨질 계획을 말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정말이지 가슴이 미어지는 대목이죠. 하지만 정말 다행스럽게도 현대의학은 놀라웠고 아내는 기적적으로 살아남았습니다. 그런데 이 끔찍한 생사의 고비를 넘기고 나니까 이 부부의 육아 목표가 극도로 단순해졌습니다. 첫째, 놀라운 현대의학의 혜택을 온전히 누린다. 둘째, 그저 두 아들이 성인이 되는 18살까지 우리 두 부부가 무사히 살아남아서 아이들 곁을 지킨다. 성공이나 성취를 바라던 거창한 목표는 싹 다 사라졌어요. 그저 살아서 아이들 곁에 숨쉬며 있어주는 것. 그것 자체가 가장 벅차고 위대한 육아의 목표가 된 거죠. 자, 이제 시선을 좀 더 넓혀볼까요?
제3막, 사회라는 강력한 카드입니다. 부모의 통제를 완전히 벗어난 거시적인 변화들을 살펴보죠. 부모들이 각자의 가정 안에서 이런저런 사투를 벌이고 있을 때 문 밖의 세상에서는 어린 시절이라는 개념 자체가 근본적으로 뒤바뀌고 있었습니다. 스마트폰과 소셜미디어가 한 세대 전체를 덮쳐버린 거예요. 아이들은 더 이상 책을 읽거나 밖에서 뛰어놀지 않았고 그 모든 시간을 스크린 속 소셜미디어가 차지해버렸죠. 작가는 이거 두고 명백한 교육적 재앙이라고 딱 잘라 말합니다. 더 끔찍한 건 선진국을 중심으로 청소년 정신건강에 거대한 위기가 찾아왔다는 겁니다. 자살을 심각하게 고민하는 아이들의 이야기가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들려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다음을 아주 훌륭하게 보여줍니다. 유명한 교육자 마이클 스트롱의 말인데요. 스크린이 아이들의 시간을 빼앗아간 게 왜 그렇게 치명적인지 명확히 설명해 줍니다. 그는 독서가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역사나 과학, 심지어 수학까지 이해하게 만들어주는 필수적인 메타기술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런데 소셜미디어가 우리 아이들의 이 핵심적인 독서 시간을 통째로 증발시켜버렸으니 앞서 말씀드린 교육적 재앙이라는 표현이 결코 과장이 아닌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또 다른 거시적 변화가 있습니다. 바로 사회 시스템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크게 달라졌다는 점인데요. 과거 부모들이 굳게 믿었던 능력주의에 대한 믿음이 무너지고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제는 엘리트가 되기 위해선 본인의 노력보다는 엘리트 부모의 배경이 더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시각이죠. 게다가 앱스타인 스캔들처럼 소위 최상층에 연루된 사건들이 드러나면서 그 지위가 과연 매력적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엘리트라는 위치 자체가 과거의 선망의 대상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포인트가 하나 나옵니다. 물리적인 환경이 아이들의 행동을 어떻게 결정짓는지 극명하게 보여주는 대목인데요. 작가의 쌍둥이 아들들은 다행히도 심각한 스마트폰 중독에 빠지지는 않았다고 해요. 부모가 통제를 잘해서였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이 살던 파리가 걷기 좋고 대중교통이 빵빵한 도시에 살았기 때문이에요. 덕분에 아이들은 10살 때부터 혼자 문을 열고 나가 친구들을 직접 만날 수 있었거든요. 만약에 부모가 차로 데려다줘야만 이동할 수 있는 외곽 교외 지역에 살았다면 어땠을까요? 10중 8구 하루 종일 자기 방에 틀어박혀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며 고립되었을 겁니다. 환경이 아이를 만든다는 말이 딱 맞죠? 여기서 우리는 부모의 통제력이라는 게 얼마나 부질없는 환상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쿠퍼 부부는 정말이지 12살 된 아이들에게 스마트폰을 쥐어주고 싶지 않았대요. 하지만 어쩌겠어요. 아이들의 모든 교육 관계와 정보 교환이 왓츠앱이라는 메신저 앱 하나로만 돌아가고 있었는걸요. 결국 부모도 현실의 벽 앞에서 두 손 들고 항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모 개인이 아무리 엄격한 규칙을 세워놔도 집단이 내린 거대한 사회적 선택 앞에서는 늘 무용지물이 된다는 걸 너무나도 뼈저리게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어느덧 결론을 향해 가고 있네요. 제3막, 단순해진 지평선입니다. 작가의 바람이 어떻게 지극히 현실적으로 변했는지 보시죠. 18년이라는 시간 동안 생사를 오가는 현실의 복병들, 그리고 거대한 사회적 쓰나미를 겪으면서 세상을 다 가질 것만 같았던 초보 부모의 그 오만했던 야망은 이제 땅에 아주 단단히 발을 디딜 만큼 현실적이고 차분해졌습니다. 작가가 이제 막 대학으로 떠나는 아이들에게 바라는 최종적인 소망은 딱 이 4가지뿐입니다. 행복하고 주변과 잘 어울릴 것, 사회의 보탬이 되는 구성원이 될 것, 본인이 진심으로 즐길 수 있는 일을 할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스크린 속이 아닌 진짜 현실 세계 밖에서 살아갈 것. 어떠신가요? 참 평범해 보이지만 이 복잡한 현대사회에서는 어쩌면 이루기 가장 어렵고 아름다운 목표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세대는 그야말로 스마트폰이라는 전례 없는 파도에 맨몸으로 부딪혀야 했던 이른바 기니피그 세대였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요즘 새로운 부모들은 이 앞선 경험을 거울 삼아 학교에서 스마트폰을 금지하는 등 나름대로 철저한 대비를 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역사는 느려 반복됩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인공지능, 즉 AI라는 전혀 새로운 그리고 훨씬 더 강력한 복병이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향해 돌진하고 있습니다. 과연 다음 세대의 부모들은 이 미지의 기술이라는 거대한 최전선에서 어떻게 아이들을 지켜내고 키워나갈 수 있을까요? 이 도발적이면서도 절대 피할 수 없는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며 오늘의 해설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